예, 안녕하십니까. 봉장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비가 촉촉이 내립니다. 그죠? 주식쟁이는 비는 내려도 주가가 내리는 거는 안 좋죠. 에브리봇 이후에, 그죠? 괜찮은 로봇 하나, 사고 싶다. 그래서 또, 그죠? 그 회원님들이 원하면 또 열심히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괜찮은 로봇 하나 소개시키더라도 얘는 뭔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 하는 회사였거든요. 앞전에도 좀 익숙할 거예요. 앞전에 한번 공부했죠. 아마 그 예전 영상에도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구체적인 거는 안 하고 짧게 해도 부족한 부분은 앞전에 찍은 영상 찾아보면 있으니까 그거로 보충을 하는 거죠. 어쨌건 로봇은 대세예요. 대세.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고령화. 저출산은 어때요? 저출산은 암만 정부에서 지원해도 애가 갑자기 내일 왕창 늘어나는 건 아니죠.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아마 어떤 회사가, 그죠? 실제 돈을 벌려면 1년 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 테마에 있는 것은 그냥 짧게 그냥 보는 거고, 또 로봇 같은 경우는 미래 영역이죠. 이제는 로봇 세상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투도 괜찮은 업종이라고 봐요. 그래서 로봇은 항상 잘 키워야 된다. 기다려보는 거죠. 재수 좋게 에브리봇처럼 시세를 빨리 주면 그냥 파는 거죠. 항상 말했으니까. 주식은 싸다는 게 최대 호재다. 비싸다는 게 최대 악재다. 비싼 걸 살 필요 없어요. 어느 누가 제가 추천을 해도 딱 대충 차트 한번 보고, 요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 고점이다. 그러면 뭐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제가 팔아먹으려고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거는 함정. 근데 또 보니까 오른 것도 없네. 최근에 계속 행보했네. 바닥에서 완전히 기고 있네. 그러면 한번 분할 매수 시작하는 거죠. 물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삼익 THK. 앞전에 한번 사봤죠? 근데 얘도 다시 타이밍을 노리는 거예요. 요즘 핫한, 그러니까 로봇도 하고, 스마트 팩토리도 하고, 공작기계도 하고, 얘는,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예요. 사팔 하기는 했지만, 일정 부분은 그냥 끝까지, 지고 가는 회사. 그만큼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회사예요. 삼익 THK 하니까, 누가 삼익 피아노 생각난다 하는데요. 저같이 약간 연식 있는 사람은요, 삼익 피아노 이전, 그러니까 삼익 쌀통이 생각납니다. 삼익 쌀통? 그게 뭐야? 이거는 뭐라 해야 되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전혀 이해 안 되죠. 그죠? 모르겠죠. 삼익 쌀통. 우리 때는 그 혼수품이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연식이 드러났나? 이 회사는요, 삼익 THK는 업력도 굉장히 커요. 업력도 크고, 제가 이 회사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첨단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기초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화려한 고급 기술보다는 기초부터 찬찬히 닦아왔다. 이런 회사. 보통 1차 산업에서 흔히 쓰는 것 중에서 어떤 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줄,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굳이 우리가, 우리말로 샌드페이퍼, 그러니까 그 사포라 그래요, 사포. 사포. 어떤 좀 옛날에는 그런 거 빼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어떤 거 갈대, 그러니까 사포, 빼빠, 이런 거 부 갈고 그러죠. 이게 금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속으로 만든 뭔가를 가는 이런 거를 이제 줄이라 하는데, 이게 보기보다요, 열 처리 과정부터 평판 유지, 그만큼 또 어떤 줄눈을 이제 날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종합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가 기초죠, 기초. 그러니까 1960년대 이 줄을 만드는 이 회사로 출발을 한 거예요. 이 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줄이 아니고 그 어떤 공구예요, 공구. 어떤 금속을 수작업으로 가공하는 1차 공구. 근데 얘를 이제 시작으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천천히 하다가 뭐 삼익 쌀통도 만들고 업종을 약간 다변화를 한 거죠. 그러다가 1991년도에 LM 가이드라고 있어요. LM 가이드. LM 가이드가 뭐냐 하면 굳이 뭐 쉽게 생각하려면 기차, 레일 생각하면 돼요. 레일이 있어야 기차가 달리죠. 그렇듯이 공작기계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뭔가 막 쇠나 이런 걸 막 갖고 뭐 물건 만들고 하려고 하면 공작기계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그죠? X축, Y축, Z축, 이런 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 어떤 공작기계가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그 다음에 앞으로 쭉 가면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X축, Y축, Z축, 이런 어떤 축이 어떤 기본이 되는 게 LM 가이드라는 거예요. 그럼 이 LM 가이드는요, 초정밀, 초정밀이라는 거예요. 얘는 원래 일본밖에 못 만들었어요. 전량 일본에서 100% 수입을 해왔어요. 아이고, 국산은 못 써. 그런 시절에. 근데 이 회사가 엄청나게 어떤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1991년도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LM 가이드라는 거를 처음으로 국산화해서 성공을 한 거죠. 지금까지도 국내에서 최강자예요. 초정밀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LM 가이드라는 게 필요해요. 로봇이 움직일 때도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개념, 좌표 개념이 있어야 돼요. 뭐, 기어, 모터, 이런 개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X축, Y축, Z축, 이런 방위, 지표,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LM 가이드인데, 그러니까 모든 공작기계, 로봇, 모든 산업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LM 가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부분이 잘 돼 있는 거죠. 기초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 기초를 기반으로 하나씩 늘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2014년도죠. 2014년도 그때는 로봇이 뭐야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삼성전자하고 MOU를 맺어요. 뭘 했느냐? 육축 다관절 로봇을 만들자. 육축 다관절 로봇이란 말은 관절이 6개 꺾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 같으면 그 밑에까지 막 와 구부리 가지고 다 접근되는 거죠. 온 구석구석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정밀 로봇. 이거를 이제 삼성전자하고 MOU를 체결하고 이거를 개발하자 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뭐 삼익 THK의 독자 기술은 아니죠. 그 당시에 보면 한국로봇연구원이라는 데서 그 기술을 이전을 해줘요. 앞전에 그저 에브리봇도 뭘 했어요. 기술 이전 받은 거라 그랬죠. 그런 식으로 한국로봇연구원에서 어떤 육축 다관절 로봇을 개발해서 기술을 이전해주고 그 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해서 삼익 HK가 산업용 로봇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술력으로 보면 한우, 툭불 그 정도급 최상위 레벨 이래 볼 수도 있어요. 앞으로 뭐죠? 인구 감소 쉽게 해결 안 되죠. 고임금 쉽게 해결 안 되죠.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건 뭐죠?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공장에 로봇가 일을 하면 해결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로봇은 인공지능과 만나면 엄청 똑똑해지죠. 그래서 삼전이 모든 대기업들이 세상이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 세상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삼익 THK도 굉장히 메리트 있어요. 기본적으로 로봇, 메카트로 시스템이나 아니면 기초부터, 그러니까 LM 가이드부터 최첨단 로봇까지 이 관계사, 계열사들이 일괄 생산 라인을 다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력이라는 거죠. 굉장히 좋다, 매력있다. 근데 얘를 왜 고민을 하느냐? 바로 사면 되죠. 주가도 적당히 바닥이에요. 주가도 적당히 바닥이고, 나쁘지 않은데. 근데 바로 사도 되지 않느냐? 최근에 보면 국민연금이 이놈들이 온데 돌아다니면서 꼬장지기고 있어요. 다 손절치고 팔아치우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삼익 THK 같은 경우도 보면요. 2023년도 작년이죠. 11월 한 7일경에 베어링 자산 운영에서 한 21만 주 팔아치웠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쭉 빠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직도 한 90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계속 팔지 안 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악의 축,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1월 8일경에 한 1만 주 그 정도 매도를 때려요. 그러니까 막, 그지 뭐 손절성이죠.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치우는 거예요. 근데 이 국민연금이 아직도 한 83만 주 정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보면요, 주가가 고점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이래 보면 작년 한 9월 초, 맞네요. 작년 한 9월 초경쯤 되겠네요. 그때 한 14,500원 고점 그리고 이후에 쭉 빠져요. 그리고 10월 24일 날 9,600원 정도를 바닥을 찍어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눈곱만큼, 새똥만큼 반등해가지고 지금 한 1,600원 정도. 가격은 메리트 있어요. 충분히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그죠? 국민연금이 계속 더 팔아치울까?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 하나. 또 보면 22년도 실적 그 매출액은요, 뭐 전체적으로 한 매출액은 한 3,400억. 그 정도면 괜찮죠. 순이익 한 160억. 영업이익 한 200억 났어요. 근데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액도 많이 줄어요. 한 3천억 될라나? 의문. 순이익도 한 50억 넘으려나? 의문. 영업이익도 한 70억? 의문. 22년도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현재 시총이 한 2,200억 돼요. 그러니까 뭐, 그래, 가벼운 건 아니에요. 가벼운 건 아닌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지분이, 그러니까 대표이사 진영한 외 20인이 한 64% 쥐고 있어요. 그죠? 대주주 외 매딘이 엄청나게 많다. 그거는 보통 친인척들이 다, 온 가족들이 다 쥐고 있다. 선대에서 골고루 나눠줬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누구누구 외, 몇 명이, 그죠? 누구누구 외 몇 명이 뭐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보통 보면 3세 경영 체제로 이제는 굳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진영한 외 20인, 64%, 자사주 한 1.4. 그러니까 한 65% 이상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이제는 3세 경영으로 안착을 하는 그런 단계고, 그래서 전체 지분이 한 65% 묶여 있으니까 시총이 2,200억이라 해도 그렇게 무겁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딱 하나 찜찜한 것은 국민연금, 그리고 베어링 자산운용에서 한 90만 주 아직도 남아있다. 이게 상승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로봇이 너무 핫하니까, 그러고 어떤 로봇을 하나도 없는 분들은 지금 가격이면 300THK를 1차 매수해도 좋다. 이후에 국민연금이 팔면 추매를 해도 충분히 미래를 볼 만한 매력적인 회사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뭐 로봇 하나 키우고 싶은데요 하면, 그죠? 300THK 괜찮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그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위험 요인은 국민연금이다. 얘들이 아직도 83만 주를 갖고 있으니까 언제 또 손절 쳐서 괴롭힐지 모른다. 그러니까 호흡을 약간 길게 올 1년 동안 내가 승부한다. 이런 마음으로 떨어지면, 여기서 1차 매수하고 떨어지면 2차 추매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느긋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 전망은 밝다. 물론 제가 좋아한다고 무조건 오르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좋아하는 회사다. 지금 현재 로봇이 없는데 하나 추천해 주세요 하니까 지금 현재에서 판단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300THK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 말머리 하겠습니다.